어서 오세요. 서당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르클레지오의 아프리카인을 독백 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작가 소개와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1년이나 의료봉사를 다녀온 서당지기의 감상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 리뷰 시작합니다. 르콜레지오 아프리카인 작가 소개. 장 마리 귀스타프 르클레지오는 1963년 조서로 르노도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천재적 재능으로 화제작을 연간 출간하였다. 그는 1994년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프랑스 작가로 리르지에 선정되었고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오늘 소개할 소설 아프리카인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나 또한 21살에는 호기심으로 그리고 29살에는 시련의 아픔을 잊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 적이 있다. 아프리카는 가보기 전에는 늘 마음속에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는 아시아처럼 대륙의 이름이다.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전 세계 4분의 1의 국가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단지 아프리카로 기억한다. 나조차도 케냐라는 특정한 나라에서 1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한국에서는 어디 다녀왔는지 소개할 때 아프리카에 다녀왔다고 말하곤 한다. 아프리카인이라는 소설을 쓴 르클레지오는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에서 보냈다고 한다. 문명에서 멀어져 자연과 가까이 살았던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느새 그를 형성하는 일부가 되었다. 그렇기에 이 아프리카인은 그에게 향수보단 그의 정체성에 관한 소설이다. 아프리카는 실제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그 대륙의 흙은 적색을 띠는데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여 거름이 없어도 농작물이 잘 자란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은 지구의 자원의 보고이다. 그런 이유로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열강에 수탈되어 왔고 그래서 가난해졌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만난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자랑스러워한다. 열강의 식민지 자원 수탈 그리고 제노사이드를 겪은 대륙인 아프리카의 역사는 왠지 우리의 역사와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더 이 책에 끌렸나 보다. 작가는 자신이 겪은 아프리카보다 작가의 아버지가 겪은 아프리카를 대신 묘사한다. 작가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의사였는데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2차 세계대전을 겪는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열강의 전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전쟁의 무대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배하던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이다. 마치 한반도에서 치러진 청일 전쟁처럼 말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선 군인뿐만 아니라 늘 그곳에서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희생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결국 끝났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열강들이 그어놓은 국경선들 때문에 다시금 내전에 휩싸인다. 그들이 국경선을 그을 때 아프리카의 민족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을 겪은 후 한반도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를 위한 패권 싸움 때문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 아프리카의 역사가 마치 우리의 역사와 닮아있지 않은가. 이 책에선 전쟁 자체가 주요 이야기의 요소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아버지와 그곳 주민들의 삶에 전쟁이 끼치는 영향, 그리고 결국 그러한 희생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나온다. 작가의 아버지는 부유한 백인들의 모습을 버리고 가장 최전방에서 현지인이 거주하는 형태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그들의 삶에 녹아 들어갔으며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대농장을 꾸려온 농장주들과 행정관으로 온 식민지 관료들과는 자신을 구분한다. 그리고 점점 그들을 혐오한다. 그렇다고 작가의 아버지가 무언가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다. 그도 결국엔 그러한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열강 중 하나인 영국에서 파견된 의사였기 때문이다. 그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한 백인들과 자신을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거부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유럽에서 살고 있는 작가의 삼촌들과도 달랐다. 그리고 낯설었다.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들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하다. 가난, 침략, 전쟁, 노예제라는 역사에 같은 대륙의 생명체지만 어느 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들은 운명을 달리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아버지의 정신을 투영하는데 그는 과거에 백인들의 입장에서 식민지 시대를 묘사한 소설들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소설들에서 묘사된 백인들은 아프리카는 고립된 장소이며 지루한 곳이었다. 하지만 작가에게 아프리카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동감 있는 공간이었다.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존의 식민지 시대를 묘사한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과 작가 자신의 경험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에선 게슈타포를 피해 숨죽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선 그와는 반대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놀이 대상은 자연이었다. 개미와 정갈 또는 벌레,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사육되지 않은 자연의 생명체들, 그 모든 자연이 그의 놀이터였고 그의 장난감이었다. 이 책은 열강의 식민지 전쟁을 비판하는 책은 아니다. 단지 그러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상과 현실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공감하지 못할 때 겪는 한 인간의 허무한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 어쩌면 인간은 역사와 자연과 삶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시간대,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관하러 온 게 아닐까? 작가는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나비효과처럼 벌어진 나이지리아의 비아프라 전쟁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땅이 파괴되는 것을 본다.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젠 노쇠해져 버린 자신의 아버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목격하게 된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의 장소가 서방 세계에 알려진 방식은 그 장소에 대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느라 피바다가 된 모습이었다. 예전에 나도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을 때 한국전에 참여한 미국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아시아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한국은 다시 밟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한국 땅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이 너무 슬프고 끔찍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셨다. 그 할아버지에게 한국은 죽음의 땅이었다. 아마 한국에 다시 오지 않는 한 그 기억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작가에게 아프리카는 삶의 생동감인 동시에 질병과 전쟁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자신을 수태한 아프리카 그 자체를 어머니로 형상화하며 마무리된다. 인류를 수태한 아프리카 대륙은 결국 작가 자신을 수태한 어머니이기도 했다. 특히 이 아프리카인 소설은 필력이나 문체가 무척 서사적이고 아름답다. 원작자의 글과 번역가의 필력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결과물인 듯하다. 해석을 포함하여 책은 158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다. 이 책은 문학은 뭔가 어렵다 또는 노벨 문학상 작품은 더 읽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입문으로 시작하기 좋은 책이다. 오늘은 리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 모두 배부른 하루 되세요. 그럼 서당에서 곧 또 봬요. 감사합니다. 서당이었습니다.